바로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특정한 식물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특히 암세포가 더 자라게 도와주는 혈관 신생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포 기능 장애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 두 가지 원리를 강조합니다. 바로 영양과 해독입니다. 소장님 책에 보면 이런 몸엔 암세포가 생길 수 없다는 챕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암 환자들에게 저는 식사법이 문제가 돼서 암이 발현된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과일, 채소를 너무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부족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특정한 식물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특히 암세포가 더 자라게 도와주는 혈관 신생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국 암연구협회에서도 식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평가한 바 있는데요.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마늘 이런 성분들이 이 마늘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들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뿐만이 아니라 견과류, 바로 호두 섭취에서도 암 성장이 억제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연구팀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쥐들에게 종양을 발현시킨 쥐에게 호두를 먹였을 때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특정 식물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 그리고 혈관 신생, 전이 이런 것들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이제 제약 산업에서도 바로 브로콜리 추출물이다, 마늘 추출물이다, 강황 추출물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성분들을 농축해서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나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런 성분들이 전립선암 환자나 많은 암 환자들에게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또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식물 성분들은 세포의 막과 미토콘드리아에 꼭 필요한 바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또 새로운 조직으로 되는 것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이 항산화제 역할은 밥, 빵, 면, 떡에는 없어요. 그리고 고기, 우유 이런 음식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음식이 사실 이런 건데 가공식품에도 아예 없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이 식물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 지연을 막고 또 면역세포들을 도와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통으로 먹었을 때 어떤 성분을 뽑아서 먹었을 때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통으로 먹었을 때 더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너무 이제 면역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항산화제 성분들을 또 일부는 또 추가로 먹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의 성분들이 몸 전체에 항산화 능력을 키워주고 또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포 기능 장애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 두 가지 원리를 강조합니다. 바로 영양과 해독입니다. 제가 많은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포가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가 담긴 배양액을 먹고 세포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또 세포가 어느 날 외부로부터 아무런 세균, 바이러스, 아무런 위험 요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죽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포가 스스로 먹고 대사한 그 성분들이 자기 몸에 독소가 돼서 이 세포 배양액을 갈아주지 않았을 때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를 배양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당시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 건강에 대한 집중적인 많은 데이터와 공부를 하다 보니 세포가 살고 죽는 이치도 영양과 해독이고 사람의 몸이 살고 죽는 이치도 영양과
해독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양과 해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의 몸이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기 아이들, 갓난아기부터 해서 성장기까지만 왠지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고, 또 성장기가 지나면 그냥 이 하나의 세포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느끼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1년에 걸쳐서 뼈까지 포함하면 또 수년이 되는데요.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성장, 분열,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자주 느끼실 수 있어요. 바로 머리카락이 늘 자라잖아요. 손톱도 자랍니다. 상처가 나면 또 상처가 낫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포가 분열, 증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포가 잘 분열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포 분열에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또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미 자연계에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많은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위장 상피세포입니다. 1세대 항암제, 세포도성 항암제가 바로 타겟팅하는 것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는 암세포의 특징을 잡은 건데요. 우리 항암제에 맞으면 이제 머리카락 빠지고 또 소화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또 겪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빠르게 분열하는 두피세포, 빠르게 분열하는 위장 상피세포의 특징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로 빠르게 분열하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면 바로 베타카로틴, 비타민 A입니다. 이것이 충분할 때 이상세포로 만들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한마디로 항암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항산화, 항염작용을 도와줍니다. 베타카로틴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당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근을 포함해서 양배추, 바나나, 살구, 망고, 단호박 이런 노란색 음식 계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이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비싼 음식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마트에 가면, 시장에 가면 몇천 원대로 살 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보약처럼 작용하는지 꼭 이해하시고, 일상에서 어떻게든 한 접시라도 어떻게든 간식으로 당근 하나라도 단호박 몇 점이라도 꼭 드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포가 분열 증식할 때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바로 막을 공격하기도 하고 DNA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중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C, E, ACE라고 아시면 좋은데요. 비타민 A, C, E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A는 제가 세포 분열하는 베타카로틴 말씀드렸고요. 바로 비타민 C와 E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장이나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혈액들, 그리고 세포 외액들에 있는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제가 이중지질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중지질막은 바로 또 활성산소로 인해서 공격을 받으면 막이 딱딱해집니다. 우리 딱딱한 게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있는데 바로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네, 혈관이든 조직이든 우리 몸은 딱딱해지면 다 좋지 않아요. 역시 세포막도 딱딱하지 않은 상태, 부드러운 이 유연한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이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가 아주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 ACE가 활성산소 제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음식들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몸이 이제 많이 망가지신 분들의 경우 엽산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비타민 B9과 같은 건데요. 엽산하면 아마 임산부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엽산 섭취하지 않으면 기형아 발생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아기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단 임산부만 아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도, 성인도 제가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정상적인 세포 분열,
뭐 심지어 뭐 적혈구 형성이나 갑상선 기능이나 여러 신경 작용에도 엽산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엽산 섭취까지 꼭 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뭐 비타민 C나 E나 엽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역시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냥 녹황색 채소, 또 뭐 비타민 E가 많은 거는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뭐 엽산도 역시 뭐 적상추나 로메인이나 뭐 케일이나 뭐 이런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견과류 이것을 필수로 어느 정도 먹고 나머지를 조금 자유롭게 드신다라면 뭐 크게 암까지는 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항산화 영양소로 DNA를 복구시키는 비타민 A, C나 또 엽산, 또 항산화 미네랄로 알려진 뭐 아연이나 셀레늄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견과류 섭취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